여러분 7층봉 이렇게 사용하면 커피 맛 박살납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들의 커피 맛을 플러스 10 시켜줄 추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이 7층봉입니다. 이 7층봉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소개를 해주시기도 했고, 커피 추출할 때 얘로 섞어주거나 원두를 풀어주면 너무 좋다 이런 설명들을 많이 해주셨죠.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7층봉 사용에 따라서 어떻게 또 맛이 달라질 수 있는지,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한번 실험을 통해서 비교해보고 맛도 설명해드리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우선은 7층봉을 사용하지 않은 커피부터 추출을 해서 맛 비교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럼 추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 저희가 여러분 사용할 커피는 180 로스터스의 다크 초콜릿 블렌드거든요. 묵직한 바디감이랑 단맛이 좋은 커피인데, 저희는 도징컵을 쓸 거기 때문에 7층봉을 쓰지 않은 상황에서도 조금 섞이는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. 그래도 섞은 거랑 안 섞은 거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.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도징컵 썼을 때 이 뭉침 현상이 발생을 해요. 물론 에스프레소 그라인더로 받았을 때 이 정도까지는 아니긴 하죠. 근데 요거를 일단은 그냥 눌러가지고 추출을 할게요. 자, 요거를 추출해 보겠습니다. 레시피는 19g에 32g 추출을 해 보겠습니다. 네, 여러분 19g에 32g 추출했고 추출 시간은 22초가 나왔어요. 양상적으로 초반에 좀 막히는 구간들이 있었고 줄기가 따로 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 그 뭉쳐져 있던 영향이지 않을까 싶어요. 요거를 일단 맛으로 한번 평가를 해볼게요. 네, 여러분 물 200ml에다가 희석을 시켰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먹었을 때 커피 자체가 맛있는 커피여서 와 너무 부정적이다 이런 뉘앙스는 아니긴 하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전에 먹었던 이 커피보다 끝 부분이 조금 더 쓰고 텁텁한 뉘앙스가 많이 남아요. 그리고 얘보다 훨씬 더 묵직한 느낌이 나올 수 있는 커피거든요. 근데 그 부분도 조금 가벼운 게 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뭐 이런 EK는 아니지만 도징컵 사용해서 그라인딩 하는 방법을 쓰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그러면은 이런 뭉침 현상들이 많이 생기거든요. 손으로 풀어준다고 해도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렇게 7층봉을 사용을 해주면은 조금 더 잘 풀어지는 효과가 있고, 두 번째는 상업적인 환경에서 이런 상업용 그라인더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뭉침이 많은 그라인더도 있지만 방금 보신 영상처럼 그렇게 뭉치지는 않아요. 도징컵에서 옮긴 것처럼. 근데 이런 경우에도 7층봉을 쓰면 좋은 게 뭐냐면 얘네들은 그라인딩이 될 때 대부분의 플랫버 그라인더들이 미분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때가 많아요. 그럼 그쪽으로 물이 흐르지 못하고 조금 더 굵은 쪽으로 물이 흐르는 편류 현상, 채널링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라인더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게 엄청 심한 그라인더들도 있거든요. 그런 그라인더들에서도 이 7층봉을 사용을 해주면 원두를 재분배를 시켜주면서 고른 물 흐름, 추출 흐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이 7층봉을 쓰는 거를 좀 보여드릴 건데 총 3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. 첫 번째는 이 7층봉을 그냥 위에만, 표면만 살짝 풀어주는 거,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. 그렇게 한번 추출해보고, 두 번째는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인데 전체적으로 막 휘저어주는 스타일, 그렇게 해볼 거고, 세 번째는 너무 밑바닥까지 넣어버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바스켓을 긁으면 안 좋은데 거의 긁을 정도까지 밑바닥까지 넣어가지고 섞는 스타일로 해서 시간적인 차이도 나고 맛 차이도 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우선 깔짝깔짝 스타일로 한번 해볼게요.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겉면만 이런 식으로 겉면만 이렇게 해줄 거거든요. 실제로 이렇게 겉면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뭉침만 풀어주는 역할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는 최대한 비슷한 루틴으로 적용을 해볼게요. 오케이, 여러분 추출을 했고 아까처럼 똑같이 19에 32, 21초 정도 나왔습니다. 양상은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보였거든요. 맛을 한번 봐볼게요. 여러분 항상 커피 추출은 다른 변수들 개입이 워낙 많다 보니까 딱 이것 때문만이야 라고 하긴 힘들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확실한 맛 차이는 엄청 깔끔해졌습니다. 이전에는 끝에 남는 텁텁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사라지고 아주 깔끔한 느낌의 커피로 변했거든요. 어쨌든 7층봉을 사용하기만 하면은 진짜 깔끔해지는 거를 여러분들이 누구나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, 두 번째는 조금 더 이렇게 전반적으로 더 많이 섞어보는, 제가 보통 쓰는 방식이거든요. 그 방식으로 했을 때 인지될 만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이번에는 많이 섞어볼게요. 제가 평소 하는 방식으로 저는 이렇게 나선형으로 확 섞어주거든요. 그러니까 바닥을 대신 긁지는 않아요. 이런 식으로 섞어줄게요. 섞어주고 템핑을 비슷하게.
네, 여러분 추출을 완료했고 19에 30이 똑같이 했는데 22초, 1초 길어지게 나왔어요. 엄청 큰 차이는 아니고 다른 변수일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. 자, 한번 먹어볼게요. 네, 여러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느낌이 어떠냐면은 전에 커피랑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전에 커피는 깔끔함이 딱 좋았는데 어떤 분들한테는 좀 아쉬움이 있었을 커피거든요. 너무 깔끔해가지고. 근데 지금 뽑은 커피는 첫 번째와 같이 지저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성분이 긍정적인 성분 수출이 이루어져서 여운이 긍정적으로 증가된 느낌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커피는 텁텁했다. 두 번째는 좀 많이 깔끔했다. 세 번째는 긍정적인 여운의 향이 조금 더 길어졌다.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조건에서는 이 커피가 가장 맛있어요. 왜냐면 다크한 커피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단향들,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콜릿스러운 여운들이 길게 지속되는 커피를 좋아하거든요. 지금 조건에서는 이 세 번째 컵이 그게 조금 더 잘 나왔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물론 변수들이 워낙 다양하지만 제가 그냥 판단했을 때 조금 더 많이 섞은 이 방식 자체가 물의 흐름을 조금 더 지연시켜서 성분을 더 많이 끌고 오지 않았나,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좀 더 깊숙이 넣고 바닥도 약간 긁고, 바스켓이 살짝 긁히긴 하지만, 그리고 더 많이 섞어 볼게요. 이 횟수도 중요하다,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많이 섞는 방식을 써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 해볼게요. 바닥까지 막 가버리고, 이렇게 긁으면 안 돼요, 여러분. 그리고 엄청 많이 섞을게요. 정말 많이 돌렸습니다. 자, 오케이,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추출을 완료했고 시간은 22초로 똑같아요. 근데 화면에 담겼겠지만 채널링이 났습니다. 처음에 가운데 한 구간에서 노란물이 쭉 나오고 후반에는 물총 현상, 압력이 맞지 않아서 튀는 현상들도 발생을 했거든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자, 여러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딱 먹었을 때 느껴지는 게 가볍다, 그리고 뒤에 쓴맛이 엄청 자극적이다. 첫 번째 했던 컵보다 더 맛없습니다. 지금 이 커피에서 나올 수 있는 부정적인 성향이 잘 많이 드러난 것 같거든요. 탄맛도 나고 쓴맛도 좀 과하고 텁텁하고, 근데 커피가 엄청 가벼워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칠침봉을 쓰더라도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맛없게 나오는, 사용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. 저도 그래서 수업 때 항상 강조를 하는 게, 우리가 이 칠침봉을 사용을 할 때 바닥을 너무 긁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. 어쨌든 바닥 긁으면 바스켓도 긁혀서 안 좋아요. 그 다음에 바닥을 긁으면 그 부분이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. 뭐 돌리는 과정에서 다시 채워질 수도 있지만 안 채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물이 새버릴 수가 있고, 또 너무 많이 섞었을 때 좀 부정적인 결과를 얻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. 다른 분들 뭐 실험하신 거 봤을 때도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너무 깊게 넣지 않은 한 중간 정도나 조금 더 넣은 상태에서, 여러분 테스트 해보시면 되거든요. 그 상태에서 가운데서 바깥으로, 바깥에서 가운데로 이렇게 2번 정도, 또는 많으면 3번 정도만 이렇게 왕복을 해줍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칠침봉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커피 맛이 또 달라질 수가 있다. 이 점을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. 여러분 오늘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. 칠침봉만 사용해도 확실히 커피 맛이 좋아집니다. 단, 칠침봉을 제대로 사용했을 때 맛이 좋아져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했던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둘 다 맛이 좋았지만 뉘앙스가 약간 달랐거든요. 사용하시더라도 일관된 방법으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커피 맛을 맛있고 일관되게 뽑을 수 있는 방법이다,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. 오늘은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, 또 궁금해하시는 칠침봉의 효과, 그리고 칠침봉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고,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,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